비가 내리던 저녁,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같이 흔들렸다. 이 집에 다시 오는 것은 몇 년 만이었다. 딸의 결혼식 이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초대받았다. 사이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에 바르며 언제나처럼 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 선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는 부엌에서 나와 그녀를 맞았다. 조금 마른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태도.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차를 마시며 둘은 딸 이야기를 했다. 딸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변했는지, 예전과 무엇이 다른지. 말은 평범했지만 침묵이 자주 끼어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손을 꼭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과 요즘 많이 다툰다고. 사소한 말이 크게 번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로서 딸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위로가 오해를 낳을까 두려웠다. 시간이 흐르자 비는 그쳤고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그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둘은 오래 앉아 있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보았다. 일에 지친 손, 책임을 안고 있는 손. 그 손을 바라보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웃고 울던 순간들. 그녀의 눈이 젖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그녀를 더 흔들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위치. 그 예매함 속에서 감정은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은 항상 강해 보이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부정했지만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 특히 그에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예로움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딸을 시집보내고 혼자가 된 시간들. 강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일어나야 했다. 그러나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배웅하겠다고 했다. 현관 앞에서 둘은 다시 멈췄다.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초대해줘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항상 존경한다고.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이건 착각이라고, 잠깐의 예로움이라고. 그러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표정, 목소리, 침묵이 계속 떠올랐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스쳤다. 두 감정이 부딪히며 머리가 아팠다. 아침이 되어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리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며칠 뒤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짧은 안부 전화였다.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오갔지만 그녀의 하루는 그 전화 하나로 달라졌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전화 이후 그녀는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약속을 만들고 집을 정리하고 괜히 먼 마트까지 걸어갔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마음속의 목소리였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이미 늦었다는 속삭임이 번갈아 울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는 그 이후로도 가끔 연락했다. 길지 않은 메시지, 안부를 묻는 말, 딸의 근황. 전부 정당한 이유였다.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으려다 결국 했다. 무례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싶었다. 그러나 답장을 보내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문장을 여러 번 고치며 감정을 숨겼다. 짧게, 차갑게, 선을 넘지 않게. 며칠 뒤 그는 힘든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딸과 크게 다퉜다고 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근처를 걷고 있다고.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위로해야 할까? 거리를 둬야 할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충돌했다. 결국 그녀는 말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들어가라고. 그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몇 번이나 돌아설까 고민했다고 했다. 문을 열었을 때 둘은 동시에 말을 잃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밤, 그러나 더 무거운 공기. 그녀는 그를 들여보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다를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지쳐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자신이 무서웠다. 차를 내오자 그는 감사하다고 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너무 쉽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기대를 받아들이는 자신. 대화는 천천히 흘러갔다. 딸과의 갈등,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부담. 그녀는 조언하려다 멈추고 대신 들어주었다.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둘은 서로를 의식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급히 피했다. 선을 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 그는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된다고.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깊이 박혔다.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부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졌다. 그는 일어나야 했다. 그녀는 배웅하며 문 앞에 섰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집안이 어두워졌고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가까워진 거리. 그녀는 불을 찾으려 손을 뻗다 그의 손에 닿았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기에 울릴 정도로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너무 가까웠다. 그녀는 스스로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둘은 급히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는 사과했다. 여러 번.
그 사과 속에는 당황과 후회,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떠났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공기 자체가 변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방금 전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선은 이미 희미해졌고 다시 그을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무 일 없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이 찢어졌다. 딸의 웃음소리가 죄처럼 느껴졌다. 끊고 나서 그녀는 울었다. 처음으로 이 감정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그는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멈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더 잔인했다.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밤의 어둠과 손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잠시 친정에 머물고 싶다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 선택이 우연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얽혀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인지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딸이 집에 들어온 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서 움직였지만 손에서 자꾸만 물건이 떨어졌다. 서로를 오래 아는 사이일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날 저녁 둘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며칠 동안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딸은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밖에서 자는 날이 늘었다.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 사이 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될까? 어느 밤, 딸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딸은 갑자기 말했다. 결혼이 너무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진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죄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 날, 그는 전화를 했다. 아주 짧게. 딸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괜찮냐고. 그녀는 괜찮다고 답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대로 계속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까? 선택을 미루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후, 딸은 집을 나갔다. 아무 설명도 없이 가방 하나만 들고.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 크게 울렸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옳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먼저 사과했다. 딸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할지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딸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자신의 예로움, 약해진 마음, 그리고 선을 지키지 못한 순간들까지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카페를 나설 때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의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눈물이 났다. 끝낸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서로의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따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래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생각은 복잡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잠시 떨어져 있고 싶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미워해서는 아니라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했다. 아직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희망이 스쳤다. 며칠 후 딸은 다시 연락해왔다.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셋이 함께가 아니라 둘이서.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지만 딸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일상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멀리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녀는 짧게 응원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 후로도 가끔 그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손을 뻗지는 않았다. 아픔은 남았지만 선택은 분명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마음속에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사랑은 때로 지켜야 할 선을 시험한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붙잡는 대신 놓아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녀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끝내 배웠다. 문득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은 알고 있다.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렀고 무엇을 지켜냈는지.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결말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